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 권희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우선 지난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 좀 시장 특징이라든지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그 시장 불안감이 좀 지속되면서 네. 이제 계속해서 불안감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매수세는 부재한데 그렇죠. 좀 관망세 때문에 차익 실현은 나오면서 이제 주말을 좀 관망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맞아요. 제 네. 기억으로 한 4주 연속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주 이렇네요. 금요일마다 음봉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을 극복했던 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수급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좀 매도를 쳤어요. 한 3,700억 가량 네. 매도를 쳤는데 반대로 선물에서는 또 매수세가 3,600억 가량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이제 금투사기 때문에 네. 금투사가 기계적으로 또 선물 매도를 쳐요. 그러니까 금투사가 이렇게 선물 매도를 치면서 반대로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사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었던 그렇죠. 하루였고요. 네. 금융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쪽에서 뭐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드 이런 각 주체들도 고르게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대형주 대비해서 뭐 중소형주라던가 개별주들의 흐름이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외인들도 보통 대형주를 매도 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 편차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최근에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던 게 5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래량이랑 주가 꺾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3주 만에 반등 나왔었었고 코스닥도 한 5주 만에 반등 나왔었고 네. 뭐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네. 이때인데 이제 그때도 동일하게 테이퍼링 이슈 해소되면서 반등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월 말에 제가 모닝 방송 보시면 이 수급적인 특징 똑같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실제로 제가 그 한 달간의 그 대형주 지수랑 뭐 중소형주 차트 보니까 대형주가 2.6% 가량 네. 한 달 정도 올랐었는데 반대로 소형주 같은 경우에 5.4%가 오릅니다. 2배 이상 올랐던 그쪽에 거죠. 가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특징을 아시면은 뭐 대형주냐 아니면 뭐 개별주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구성이라든가 대응 부분이 좀 충분히 좀 되죠.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시나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도 개별주들의 흐름은 좀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예.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은 이렇게 뭐 사실 그 전 밤에도 그렇고 연준 매파 위원들이 한 번 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뉴욕 네. 증시도 좀 불안한 흐름이었다가 거기에 이제 카불 공항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 낙폭이 커졌었잖아요. 네, 네. 그 흐름이 금요일장에 좀 초반에 이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긍정적인 수급을 토대로 그 긍정적인 수급 상황과 함께 또 중국에서도 인민은행이 네. 그 농민 지원을 명목으로 해서 지급 준비율을 또 인하시킬 거라는 그 가능성이 부각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좀 이렇게 정리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특징주들 보자면 먼저 게임주들이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도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네. 컸었죠. 주가 양상도 좀 엇갈렸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기대감이 반영됐었던 이제 크래프톤이라던가 펄어비스 그리고 기대감이 꺾였던 NC소프트 이렇게 그렇죠. 좀 나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블러드 앤 소울 2 이게 좀 흥행에 부진하면서 기대감이 좀 많이 꺾였는데 네. 이게 또 마냥 또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주가가 주구장창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또 과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부터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데이트 그 신작 기대감도 있지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역시나 그 수급적인 부분의 영향도 크죠.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 흐름이 금요일에도 이어지면서 13%가량 또 장초반에 급등을 했었었는데 네. 이게 목요일에 펄어비스가 도깨비라고 이제 메타버스 게임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신작이군요. 네,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저희 회원분들께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셨어요. 중요한 건 목요일 그 트레일러 영상 나오면서 발표됐었던 그날에 펄어비스도 굉장히 공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요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대금 1위가 NC소프트였고요. 예. 코스닥은 이 펄어비스였거든요. 떨어질 줄 알았나 보죠. 예,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원래 근데 전통적으로 이 공매도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예. 근데 목요일 날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 친 사람들을 좀 비웃듯이 목요일 날 주가가 그렇죠. 계속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메타버스 쪽 말씀드릴 때 늘 강조 말씀 좀 드렸었던 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뭐 제페토라던가 뭐 예, 미국으로 네이버. 치자면 로블록스 같은 예, 예. 그런 쪽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펄어비스의 도깨비도 이쪽에 좀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제페토나 이런 다른 데 거보다 로블록스보다는 그 트레일러 영상이 훨씬 더 수려했다라는 평가던데요. 아 그렇죠. 플랫폼으로서. 이제 예. 그게 이제 뭐 플랫폼으로서 이제 완성된 충분히 지금 현금 완성도가, 창출 능력을 보여준 게 이제 로블록스긴 한데 네. 그거랑 좀 질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아, 질이 달라요. 질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도깨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렇군요. 현실감도 굉장히 크고요. 네. 현실감도 굉장히 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픽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봐야겠네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봐볼게요. 사실 이런 부분에 강력한 모멘텀도 네. 더해졌던 건데 음. 앞서서 그 목요일에 그 코스닥 그 공매도 거래대금 1위가 펄어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장 막판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간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를 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렇게 금요 일장 시작되고 나서 로스컷도 나오면서 또 이제 쇼커버링이 나오게 되니까 주가가 또 장 초반 한 10분 정도 만에 13%씩 급등을 하게 예. 됐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눌리지 않고 장 막판까지 좀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네. 심리적으로 단기적인 쇼커버링 자금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또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내용이 아,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의무 설치 충전 시설이 이게 총 그 주차 면수로 따져요, 그걸.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0.5%거든요. 예. 0.5%인데 이게 5%로 늘어나면서 거의 10배 정도 증가하는 거죠. 많이 네. 이게 그리고 심지어 기존에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 같은 것들은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설치 의무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뭐 신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5%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은 뭐 2% 이상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인 거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던 거고 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선침에 들어갔었던 게 원익 PN이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담아서 들어갔었는데 원래 원했던 이게 이슈가 터졌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긴 했어요.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남은 비중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이게 원래 원익 PN이가 PNE 시스템즈라고 해서 이제 종속 기업이 있는데 이 종속 기업에서 충전 인프라 사업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익 PNE가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도 해서 이런 전기차 충전에 대한 전기차 종합 서비스 솔루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에스트래픽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트래픽도 국내 뭐 휴게소라던가 뭐 대형마트, 공동주택 같은 곳에 충전소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반응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한충전이라고 해서 국내 최초 그 민간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인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차가. 그래서 이 한충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텍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13% 가량 주가 흐름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이제 시그넷 EV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최근에 SK가 인수를 했는데 올해 4월 달쯤에 인수했을 겁니다. 인수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초급속 그 충전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는 그래도 한국의 개정안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 국내의 비중이 높았던 뭐 원익 PN이라던가 에스트래픽 같은 기업이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쪽 모멘텀이 발현될 경우에는 이 시그넷 EV 같은 것도 한번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폴더블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오죠.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8월 둘째 주인가요? 한 1, 2주 전쯤에 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선침의 전략으로 좀 강조드렸었는데 그 선침의 전략으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이 사전 예약 수치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팩 행사 전부터 이미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반응이.
그 트레일러 영상 조회수가 역대 최대 수치다라는 부분도 제가 와서 좀 2억 말씀을 뷰인가요? 드렸었거든요. 몇 억 뷰 된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전 예약도 지금 역대급이긴 하지만 지금 해외에서도 역시나 인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도 24일에 첫 예약 판매 실시했는데 노트 20 시리즈보다 뭐 거의 한 2.7배 수준으로 이렇게 예약이 수주가 몰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영국 네. 쪽에서도 지금 그 사전 예약 제품을 인도하는 게 원래 기존에 8월 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지연이 돼서 그러니까 9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 쪽이죠. 그쪽도 뭐 금요일에 한 13%가량 좋은 흐름 나왔었고, DKT도 8%가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건데, 이렇게 지금 뜨겁게 시장에서 반겨주고 있는 상황을 애플이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도 작년 가을쯤에 이 LG 디스플레이랑 이 협업을 좀 해서 같이 개발 진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애플이 폴더블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또 한 번 가시화되면요, 납품 가능한 장비주들 또 한 번 주가가 펌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KH 바텍 같은 것도 뭐 중화권이라던가 북미 쪽으로도 고객사 지금 공급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고르실 때도 이런 애플이라던가 뭐 중화권 모멘텀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픽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1차 반등하고 좀 쉬어갈 때 충분히 2차 반등까지도 또 펌핑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특징도 잡아주시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은 괜찮은지 전망까지 좀 복합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이제 개장이 하게 되는데 8월이면서도 이제 9월로 넘어가는 또 그런 주기도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금요일장 돌직구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 잭슨홀 미팅을 이제 저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연내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공식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굉장히 뜨겁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던 게 그 파월이 했던 멘트들을 좀 모아놔서 굉장히 많은 멘트들을 모아놔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한마디로 테이퍼링은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뭐 긴축이 있겠고 또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퍼링은 그러니까 이 긴축의 영역이 아니라 완화적 영역인데 덜 완화적일 것뿐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준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다시 한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일주일 앞두고 저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통화 정책 정상화랑 금리 인상은 따로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좀 명확히 스터디를 시켜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을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팅 앞두고 살살살살 올라갔었던 채권 금리들 있죠. 채권 금리도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나스닥은 1.2% 초강세, 그러니까 다시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엔 이런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다만 모든 업종들이 상승폭을 쭉쭉 키우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업종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에 그 수급적인 특징 말씀드리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주들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은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종목을 이제 공략하실 때 하나의 틀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건 이제 좀 중기적 그리고 뭐 단기적 이런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같이 구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신재생 포함한 그린 관련주들.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 이제 그 신재생이랑 환경을 합쳐서 신환경 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려요. 신환경. 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시장 조정 구간에서는 모아가셔야 되는 건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형주도 다 좋아요. 뭐 태양광, 풍력도 다 좋고요. 저번 주 초에 가장 좀 강조드렸었던 게 수소 쪽이었죠. 그러니까 눈 감고 아무거나 사셨어도 사실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이 수소 쪽에서도 이제 테마주 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일진아이솔루스 상장되죠. 이거 상장되는 전후로 좀 힘이 빠질 겁니다. 테마주 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수소 소재 산업을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들, 이쪽은 이제 최근
부각받았던 기업이 시장에 좀 부재했었던 상황이니만큼 네. 충분히 힘이 꺾여도 다시 2차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스터디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는 이런 신재생과 탄소 포집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신환경 관련주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달려가고 탄소 포집 달려가더니 2차 전지 살짝 꺾이면서 그 전기차 충전소가 떴죠. 그렇죠. 전기차 충전소가 뜨면서 동시에 수소도 달려가더니 이때 수소 달려갈 때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또 신 거 아니거든요. 같이 또 대형주들 같이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 바통 이어가면서 달리고 있는 쪽이 신환경 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전략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리오프닝 쪽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짧게 보라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매매의 기준은 간단하게 10년물 미국채로 보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5% 이하 구간, 그러니까 1.4%대로 오를 때까지는 리오프닝 쪽 쭉 전략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쪽 밴드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또 올해랑 내년 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명목에 있어서 위드 코로나가 들어갈 거예요. 예. 위드 코로나가 그 명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나 엔터랑 그리고 유흥 쪽 그리고 또 보자면은 여행 쪽이랑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방은행 쪽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이 지금 대출을 막는 이유라던가 또 금리를 올리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지금 은행들 대출 다 막았는데 지방은행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출 수요자들이 크게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급이 막혀 있는 게 이게 그 지방은행 쪽으로 좀 몰린다라고 그럴 수도 한다면은 있죠. 네. 반사수에 받을 모멘텀이 또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리비안 관련주들도 한번 보세요. 리비안. 예, 우리 시간으로 저번 주 토요일이죠. 예.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발표가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표현을 하는 이 리비안이 상장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최대 800억 달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93조 수준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 리비안에 부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삼성 SDI도 있지만 만도 같은 기업들도 뭐 네. 전방 레이더라든가 카메라 그리고 조향 장치 이런 것들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을 좀 핵심으로 해서 뭐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하고 있는 에코캡이라던가 PTC 히터 공급하고 있는 그 우리산업 같은 종목,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트레이딩 관점 또 같이 좀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짧게 그리고 중기까지 전반적으로 종목과 이슈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어쨌든 여러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 하나 좀 잡아주신다면요. 오늘 추천주로는 일단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워닝 머티리얼즈 들고 왔습니다. 찬물 뜨거움을 왔다 갔다 하네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이제 예.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거의 보합권에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수가스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도체를 제조할 때 이제 뭐 증착이라던가 열처리 공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과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반도체 시장 캐파도 커지는데 또 이제 낸드 더블 스택이라던가 이제 계속해서 고단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특수가스도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이제 원자재 수급 이슈가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 4분기 때부터는 판가 인상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원래 이 특수가스 사업이 뭐 반도체라던가 그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이 전방 산업의 캐파가 커지면은 먼저는 이제 소보장 쪽에서 이제 장비 쪽이 시장의 부각을 보통 받죠. 네. 부각받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부품 쪽, 그 다음이 이제 소재 쪽으로 마지막 흐름을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면 이 부분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실적 흐름 확인했을 때 가스 물량 수요가 주로 3, 4분기 때 더 증대되는 흐름입니다. 그 동사도 이제 17년부터 올해까지 한 4년 정도 흐름 놓고 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이 실적이 더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라던가 주가 흐름도 그만큼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보시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사로서 이제 대장주격이라고 한다면은 SK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즈가 있었고 반면에 이 워닝 머티리얼즈는 그만큼 크게 소외를 받았었는데 예. 이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 특수가스 사업 부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물적 분할을 하죠. 그렇죠. 물적 분할을 하고 이제 남은 사업 부분이 이제 SK랑 합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특수가스가 부각받는 곳이 이 원익 머티리얼즈가 남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하나가 되겠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아직 뭐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암모니아를 활용한 그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소. 예전에 수소 강의 해드릴 때 이 암모니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셨군요. 사실 이것도 국산화 사업을 이 부분 또 성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높진 않더라도 네. 지금 차트에는 이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 보시면서 부담 없이 한번 매매해 보시라, 이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좀 가격 전략 같이 좀 네. 말씀드리자면은, 현재가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31,000원, 그리고 뭐 목표가는 3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투자를 위한 이 종목들이 화수분처럼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개 방송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제 신환경 쪽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이쪽으로 좀 한 번 더 공개 강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네. 공개 강의를 많이 해드렸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신환경 쪽은 6월 달에 예, 예. 6월 달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하는 거군요. 아니,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때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도 되게 수익률이 많이 났었었고요. 제가 또 한번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바뀌는 내용이라던가 추가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다 끝이 보니까 아니군요. 네. 이제 또 한번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시점이 좀 잡혔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종 전반적으로, 신환경 업종 전반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탄소 포집, 그리고 수소까지 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권혁 전문가의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익 머티리얼즈고 현재가보다 약간 좀 밑에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손절가 31,000원, 목표가 3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방송도 오늘 내일 오후 7시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이 신환경에 관련된 부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